국민의힘도 네. 예, 뭐 그거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전당대회 하는데 뭐 아사리판도 그런 아사리판이 없다고.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장인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했는데 막 실제적으로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와주신 분들 청중석에서는 조금 조용히 또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말도 못하게 뭐 그렇게 막 쓰고 뭐 누구 물러나라고 하고 의사 표현은 좋지만 그것은 좀 정제되지 않는 대회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품격이라고 하죠. 네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도 하지만 사실은 충분하게 들어주는 그 과정 안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공천을 갖다가 누가 받냐. 아, 국회의원 뭐 공천을 갖다가 누가 받을까. 뭐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공천 누가 받을까에 대한 걸 갖다가 세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민심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게 일단 당에서만 이렇게 결정하면 당선되는 또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관행 때문에 뭐 이전 투구하는 같이 보이거든요. 시장판 같은.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정치는 실종되고 제밥에만 네네. 눈이 먼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자체장들이 공천에 실제적으로는 뭐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로 조금 개입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장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당위원회 거기에다 또 줄을 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충성 명세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민들이 정말 선택해야 될 것을 뭐 몇몇 사람들이 결정하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혁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지난 당대표 선거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정청래 후보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정청래 신임 당대표죠. 당대표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당원 주권 정당을 어떻게 만들 건가. 아, 네. 그리고 그거의 결과물들을 이게 외야 되는 것도 결국 공천혁명이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당원들이 당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공천이라는 것은 결국 이 공적으로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 말 그대로 당 안에 민주적 시스템 속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충분하게 마음을 얻은 분들이 공직 후보자로 네. 당에서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로 되는 게 공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질로 들어가면 본래적 의미에 맞게끔 하면 된다. 네. 그것을 정청래 당대표 당시 후보는 그걸 공약으로 걸었고 네. 그것에 맞게끔 차곡차곡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지금 바로 깃발을 들던데요. 이제 내란 종식과 개혁을 위해서 3대 특위를 발족을 했잖아요. 아, 예, 3대 특위. 검찰, 사법, 언론. 네네.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대의원과 일반 권리당원과의 표의 등가치를 하나로 맞추겠다. 1인 1표제를 하겠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17대 1을 갖다가 진행할 것 같습니다. 1대 1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네, 맞습니다.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께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배수를 이렇게 줄이는 과정에서 그거 뭐 어디 밀실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 하지 않고 그냥 투표나 해서 투표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커팅하고 하는 걸 갖다가 밀실에서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후보가 나오면 그 후보 전체에 대한 투표율을 가지고서 결정을 하고
그 숫자가 너무 많으면 5배수로 자르든지 3배수로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또 투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네, 네. 투표로 해가지고 정보를 갖다 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게 네, 네. 혁신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하나의 틀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그 변화를 주는 과정, 네네. 다시 말해 대의원제를 1인 1표로 하겠다. 대의원제를 없애고 1인 1표로 하겠다. 대의원 제도는 주되 네네. 네. 대의원의 표도 한 표로 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의제들은 중요한 의제들은 전당원 투표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네네. 한 만큼 바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공천 과정 역시도 당원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주고 그 당원들이 뽑을 수 있도록 네. 하는 장들이 더 열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선거를 하다 보면 네. 공천을 위한 선거를 하다 보면 그래도 경쟁력 있고 그다음에 대중적 지지를 받는 사람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지역마다 조금씩은 이제 민심회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지하는 당들이 조금씩 지역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일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의 어떤 공천 룰을 갖다가 선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는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과 여론조사 함께 시민들의 참여가 50대 50입니다. 50대 50인데, 근데 일반적 이런 룰을 잡아야 되는데, 네. 특별한 어떤 그 경우에는 네. 특별한 룰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한국 정치가 원든 원치 않든 좀 굴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역 감정을 활용해서 이런 정치를 이용한 어떤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더 굴곡졌는데, 그래서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일색의 네. 그 정치 구조가 형성이 됐고, 영남은 이제 국민의힘 류의 네. 정당의 일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이다. 그럼 그 현실 안에서 민심도 잘 반영시키고 당심도 잘 반영시키는 이런 그 룰을 잘 네. 잡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느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지 그냥 지정원님 개인적인 생각을 네, 하신다면 굳이 이런 거 수치화 예를 들면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5대5가 있는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5대5인데 네. 이게 호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저희 민주당이 민심이자 당심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된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본다. 역선택의 뭐 이게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네네. 그 민심을 갖다가 수용하는 포션이 조금은 그리고-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네. 당에서 후보 선출이 되면 본선에서 거의 지지율로만 봤을 때 당선이 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네. 본선보다는 당 선거에 결론이 나면은 거의 끝나는 걸로 많은 시민들한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선거가 재미가 없다는 거죠. 아, 예. 그러면 당 선거에서부터라도 시민의 참여 비율을 높여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굳이 표현하면 3대7? 그러니까 당원이 당원이 30%, 30%, 시민 참여 비율을 네네. 70%. 그러니까 시민 참여를 갖다가 충분히 늘리더라도 당내 선거 때부터 네. 시민 비율을 확 넓혀서 재밌는 선거를 하자는 거죠. 네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근데 또한 그 반대로 저기 대구 경북이라든가 아무튼 네네. 경상도 쪽에서는 네. 그렇게 했을 시에 네.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의 경쟁력 있는 후보 뽑혀야 되는데 네. 역선택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7대3 예. 7대3이라면 당원 비율을 네. 넓혀서 건강한 어떤 논의가 이 안에서 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린 정당이다라는 차원에서 네. 시민들 또는 중도층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시민의 폭을 두긴 하자. 네네. 7대3 정도의 비율을 맞추면 어떨까. 또한 수도권은 크게 5대5 네네. 유지해도 상관없지 않냐. 네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75
전법으로 아, 예. 네. 내년 공천을 갖다가 했을 때 효용감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뭐 정우원님 생각이고요. 아, 네. 네, 그것이 수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용돼서 내년 공천도 정말 민심과 당심이 정말 투명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힘을 갖다가 쓴다라고 했던 조직선거를 통해 가지고 좀 왜곡된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경우들을 갖다가 막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로 민주적인 공천이 된 선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제 여전히 뭐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주권 시대의 이재명 그리고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정청래 이 틀 안에서 진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분기점 정도는 된다. 네. 내년 선거 충분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